우리가 은퇴를 위해 장기적으로 금과 은을 보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물가 상승과 비교했을 때 귀금속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도록 상승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모델이었던 현대 포니 자동차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도로를 누비던 그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 수십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을 금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입니다. 금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자동차의 가격은 오히려 90% 이상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은을 기준으로 측정하더라도 거의 70% 가까이 하락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종이 화폐인 원화나 달러로 표시된 가격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1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실체이자 화폐 가치 하락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세금, 그리고 S&P 500 지수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오랫동안 보유해온 투자자라면 그 선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000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매달 20만 원씩 S&P 500에 꾸준히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당금을 모두 재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오늘날 여러분의 계좌에는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 원금 대비 45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주식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장기적으로는 S&P 500을 매수하는 것이 현금을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퇴 전략이라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금과 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분들, 혹은 최근 귀금속 시장의 가격 조정 이후 과연 금과 은이 안전한 자산인지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2026년 은퇴를 목표로 하거나 혹은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시하는 데이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2000년 1월부터 매달 20만 원씩을 은과 금, 그리고 S&P 500에 각각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귀금속은 현물 가격보다 10% 더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고 주식은 연간 1.5%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귀금속의 압승입니다. 은은 2000년 이후 533% 상승했고 금은 같은 기간 동안 493%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은 배당금을 재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459% 상승에 그쳤습니다. 매달 20만 원이라는 소액을 꾸준히 적립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금과 은이 주식시장을 이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최근 귀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다고 불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금과 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은퇴 자금의 핵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의 시점만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마지막 2주 동안 금과 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1월 30일에 전례 없는 하루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2010년부터 금과 은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는 2011년에 거대했던 고점을 향해 가던 시기였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그 고점 근처에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금에 투자한 돈은 3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의 경우에도 2011년 4월 $50라는 고점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의 수익률을 앞질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보험으로서 귀금속을 모으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팩트입니다. 특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은퇴자들이 복리 효과를 누리기에 점점 더 매력 없는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동전의 다른 면인 귀금속은 계속해서 그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대신할 선호하는 준비 자산으로 금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의 공급은 산업적 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 모두에서 폭발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을 은퇴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있으면 좋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은퇴 준비란 시간을 두고 부를 축적하는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통계적으로 말해서 짧은 기간 동안 수백 가지의 복잡한 변수들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긴 시간 동안 한두 가지의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에 베팅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단기 거래의 함정에 빠지곤 하는데 그것은 은퇴 준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금과 은을 소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폐 가치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그 이유는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2026년 혹은 그 이후에 은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서는 현금 20억 원 혹은 2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신화를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콘텐츠의 댓글창에서도 그런 의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은퇴하는 노년층의 약 56%가 저축액 5천만 원 미만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67세에 은퇴하여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장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만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한 수치입니다. 만약 여행을 다니거나 소소한 사치를 즐기는 조금 더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원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퇴 자금 중 몇 퍼센트를 금과 은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 80% 그리고 은 20%의 배분 비율을 제안합니다. 왜 하필이면 80대 20의 비율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했을 때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귀금속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몇 냥의 금과 50냥 정도의 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약 40냥의 금과 600냥의 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수치들은 여러분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데이터를 메모해 두시거나 기억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인 안락한 은퇴를 위한 수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체 은퇴 필요 자금의 10%에서 25% 정도를 귀금속으로 충당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이 기준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댓글로 자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보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한정된 예산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제시하는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은퇴 소득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약 10냥의 금과 250냥의 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5냥의 금과 600냥의 은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하는 은퇴 적립 계획의 출발점입니다. 이 정도의 양만 확보하더라도 안락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25%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다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금 80% 그리고 은 20%라는 배분 비율을 주장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의 비중을 20%로 제한하라고 조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락장에서의 변동성 위험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월 30일에 그 변동성을 목격했습니다. 제 분석에 따라 은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대박이 아니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80%의 금은 중앙은행들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채권에서 빠져나온 거대 자금들이 이동하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따라서 금은 우리가 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반면 20%의 은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즉,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고 은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전략이야말로 은퇴를 앞둔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은퇴 생활에서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특히 실물 거래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은 가격이 요동쳤을 때 지역 금은방이나 귀금속 딜러들은 재고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에 은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과 은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현물 가격에 매우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은퇴 자금의 얼마를 금과 은으로 채우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공적연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금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예산처는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어 지급액을 25% 삭감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기금의 고갈 시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과 은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지갑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문제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는 2055년경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정부의 손에만 맡겨두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6년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과 은을 보유해야 할까요? 많은 미디어와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를 위해 최소 20억 원 혹은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은퇴하는 시니어의 절반 이상은 5천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저축액을 가지고 은퇴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서민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현실적인 20억 원이라는 숫자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로운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혹은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현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을 불변의 가치를 지닌 금과 은으로 환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안정성을 위한 금 80%와 성장성을 위한 은 20%의 배분입니다. 이 비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확보해야 할 귀금속의 양은 생각보다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은퇴 자금의 약 10%에서 25% 정도를 귀금속으로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은 금으로 환산하면 약 5온스에서 10온스 사이이며 은은 약 150온스에서 250온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단위인 돈으로 환산해서 이해를 돕자면 금 10온스는 약 80세 돈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금 80세 돈과 은 250온스 정도를 모으는 것을 첫 번째 마일스톤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양만 확보하더라도 여러분은 혹시 모를 금융위기나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여유롭고 안락한 은퇴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자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수준의 삶을 원하신다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안락한 은퇴를 위해서는 금 약 20온스에서 40온스 그리고 은 600온스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금 40온스는 무게로 따지면 약 1.2kg 정도이며 돈으로는 약 330돈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생 달성 불가능한 꿈의 숫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거나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입니다.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금 한 돈 혹은 은 몇 온스씩 꾸준히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가 결국에는 거대한 산을 만듭니다. 제가 제시한 이 수치들은 현재의 금과 은 가격 그리고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출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금과 은의 구매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50년의 데이터를 되돌아보면 금은 단순히 물가 상승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고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구매하는 금 한도는 20년 후 은퇴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배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금 80%와 은 20%라는 황금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수익률이 더 높은 은의 비중을 늘리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향후 몇 년간은 은의 상승률이 금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재로서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 소재로 은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자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은 시장은 규모가 작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하루에도 5% 이상 등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에게 이런 변동성은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은퇴자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포트폴리오의 80%를 차지하는 금은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끊임없이 금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은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강력하게 지지해 줍니다. 즉,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방어해줄 강력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20%의 은은 여러분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창 역할을 합니다. 적은 비중이지만은 가격이 급등할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완벽한 은퇴 포트폴리오의 모습입니다. 또한 실물 은을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관의 문제나 매도 시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은 부피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은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보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라도 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은을 조미료처럼 곁들이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이 앞으로 몇 년간 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트폴리오의 80%를 금에 할당하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락장에서의 변동성 위험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하락할 때는 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에 발생했던 급격한 가격 조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대박이 아니라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가격이 폭락하는 날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비중이 높다면 중앙은행들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거대 자금들이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은 우리가 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은퇴 자산으로서 금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매력입니다.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매도 시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은 가격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특히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지역 금은방이나 소규모 귀금속 딜러들은 재고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크게 벌려놓거나 아예 매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금이 필요할 때 적정한 가격에 은을 현금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화폐와 같아서 상대적으로 현금화가 쉽고 가격 왜곡이 적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과 은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현물 가격에 매우 근접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은에 묶어두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은퇴 자금의 얼마를 금과 은으로 채우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들이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이는 연금 기금의 고갈 시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합니다. 1968년 이후 물건 가격과 비교했을 때 금과 은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자동차 예시나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금과 은으로 환산했을 때의 가격 하락폭은 일시적인 시장 조정이나 단기적인 등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추세입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는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나 앞으로 있을지 모를 단기적인 하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금과 은 모두 장기적인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설 연휴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가격이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1년 혹은 2,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지금의 변동성은 차트상의 작은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꾸준히 자산을 모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전략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과 실물 자산 가치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과 은이 훌륭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의 세계에서 식탁은 다리 하나로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이 자산을 지키는 방패라면 우리에게는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해줄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에너지 관련 주식, 특히 석유 관련 기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달 전 제가 처음 석유 주식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 너무 올랐다거나 곧 폭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에너지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가장 큰 포지션은 여전히 금광주와 귀금속이지만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소득을 얻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주식을 은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은행 예금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실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우량한 석유 기업들은 4%에서 5%대로는 그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도 중요하지만 은퇴자에게는 매달 혹은 매분기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석유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금과 은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해준다면 석유 주식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수익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과 은 대비 원유의 가격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자재 강세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석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움직이는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더라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원자재 시장의 강세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과 은의 가격 대비 원유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현재 원유는 1946년 이후 가장 저렴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원유가 아직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오르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지금이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엑슨모빌과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긴 횡보 구간을 끝내고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이들, 기업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안정화된 유가를 바탕으로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면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다시 시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형 에너지 주식들이 가진 하방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은퇴를 앞둔 투자자들에게는 주가 상승보다 더 매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기적인 수입이 끊기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자산을 지켜주지만 당장 빵을 사거나 공과금을 낼 현금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량한 석유 기업들은 4%에서 5%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꾸준히 현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조정 기간 동안 광산주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느끼거나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걱정된다면 에너지 주식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투자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광산 기업들에게 석유는 가장 큰 비용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굴착기와 트럭을 움직이는데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면 광산 기업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금광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석유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 주식의 수익이 광산주의 손실을 상쇄해주는 자연스러운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수들이 구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돈을 털어 석유 주식을 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맹목적인 투자는 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재무 건전성이 튼튼하고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을 선별해야 합니다. 엑슨모빌과 같은 업계 선두주자를 기준으로 삼거나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 분석하여 가치 대비 저평가된 보석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분할 매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설정하고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야말로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투자는 12일이 아니라 적어도 12개월 이상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뒤를 바라보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수량을 늘려간다면 복리의 마법과 함께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기 침체의 징후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침묵의 불황 속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과거 광산주들이 저평가되었던 시기와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비록 광산주만큼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은 없을지 몰라도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으로 자산의 가치를 방어하고 우량한 에너지 주식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다가올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심입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은퇴라는 긴 전쟁을 대비해 난공불락의 요새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요새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지닌 금으로 쌓아 올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은이라는 창이 준비되어 있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우량한 석유 기업들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석유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경제적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퇴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시장은 끊임없이 요동칠 것입니다. 매년 1월이나 2월이 되면 계절적인 요인이나 설 연휴와 같은 변수들로 인해 금과 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며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단기적인 소음들은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내일의 등락이 아니라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질 거대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는 그 흐름의 가장 앞단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매달 조금씩이라도 금을 모으고 은을 쌓아가며 우량한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꾸준함이 결국에는 거대한 부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라도 시간이 지나 복리의 마법이 더해지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안락해질 것입니다. 정부나 연금공단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산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968년의 자동차 가격이 가르쳐 주었듯이,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실물 자산만이 우리의 구매력을 영원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지혜를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준비가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